이제 두 가지 정도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전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이게 계시나요? 사실은 전세하고 매매 가격은 서로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네. 2010년대 초반하고 중반까지는 전세 폭등이었어요. 그때는 매매는 떨어지면서 정체였거든요. 예. 근데 2010년대 중후반에는 매매가가 폭등할 때는 사실 전세가는 굉장히 스테이블했어요. 예. 안정적이었어요. 예. 이게 같이 간 게 2020년 후예요. 음. 유동성하고 임대차 3법 이후에. 그래서 유동성이 잡히면서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둘 다. 둘 다 떨어지고 매매가와 있어요. 전세가 예. 둘 다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는 유동성 때문이기 때문에 잡힐 때까지 아마 같이 갈 것 같아요. 같이 떨어지고 같이 거다. 떨어지고. 예. 예. 근데 월세는 또 달라요. 월세는 이건 인플레이션이 그냥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가 딱 두 개인데요. 하나가 월세 대폭등이에요. 예. 그래서 월세가 어디까지 오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음. 정말 죄송한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대폭등이 맞아요. 예. 근데 월세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약간 올려주니까 대폭등을 막아주고 있어요. 수입률. 수익률 아까 수익률을 말한 올려주면서.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기 예. 때문에 그래서 폭락 수준 또는 급락 수준이 되는 거예요. 더 떨어져서 정상인데 월세가 예. 올라가서 어. 전 세계적으로 월세 폭등하고 기준금리 상승을 위한 부동산 꺾인다, 정체 하락 이거는 두 가지 트렌드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도시에서.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이제 월세, 네. 그러니까 렌트비이기 음. 때문에 그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집값 하락을 좀 막아주고 막아줘요. 있다. 예.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 예. 아니 그럴 수도 아. 있는 게 내가 돈이 많아요. 네. 많은데 월세 수익률이 이 정도야? 그럼 난 살만 하겠는데 네. 가격도 싸네 그때 잡는 거예요. 어떤 네. 사람들은 그렇죠. 부동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중요해서 월세 상승이 투자 수익률을 지금 올리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원래는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돼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집값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어요. 예,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러면 이제 전세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전세는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워낙에 이자율이 높아서 네. 계속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이제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전세 이자율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냥 월세 사는 게 이제 앞으로는 낫지 않겠냐 당분간은 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월세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전세라는 게 1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여서 네.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미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트렌드는 뭐냐면은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세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월세는 오른다. 그럼 반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반전세는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오른다 내린다는 좀 힘들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증금은 내려가는데 월세는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 아마 그거를 시도를 하겠죠. 집주인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예, 있으니까 보다 많은 현금 수입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세화를 계속 시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100% 월세화를 시도하는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거기서 타협을 보는 게 반전세가 되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전세 자체는 줄어드는데 그게 그냥 바로 월세로 가지 않고 뭐 약간 하이브리드인 그렇죠. 반전세로 예. 간다거나 이런 트렌드가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페드의 2.5%를 보통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아마 앞으로 4%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어요. 뭐 점도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점도표는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표도 그렇게 높아진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다시 2.5%로 갈 거 아니냐. 뭐 한 1년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 버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설마 사람들이 뭐 1, 2년을 못 버텨서 이거 뭐 매물로 막 쏟아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2018년 같은 가격으로 회귀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연구자의 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의 직관인데 그러니까 저의 가정은 뭐냐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 7월달에 증시가 약간 올라갔었잖아요. 살짝 반등했었죠. 살짝 반등했을 때 근거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일 기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꺾이니까 기준금리 덜 올리면서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거보다 약간 좀 올라갔는데 지금 완전 박살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미국이 1970년대 중후반 상황을 경험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그때는 뭐냐면 이 74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꽤 많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꽤 많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1976년, 7년까지 또 굉장히 낮아가요.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기준금리도 낮춰요. 이게 갑자기 1980년 그냥 올라가요.
두 번의 봉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방지해서 기준금리 유지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가 메시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고 잡는 거 확인한다고 했어요. 일정 부분 유지한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을 공언했는데 내년에 2.5를 다시 얘기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구조화되는 기미도 약간 보여서 지금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금리 예측은 아무도 못하겠지만 결국은 1, 2년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게 금리가 이제 4% 이상으로 가서 뭐 1, 2년 이상 지속된다면은 막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4%대를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는 근데 4%대 갔다가 한 3%대 정도 조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1, 2년 후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 기준금리 구간인 거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부담이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주택 수요 자체가 예전보다 확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가 엄청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던진다기보다는 가격이 스물스물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냥 고착화돼서 점점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준금리하고요, 10년째 국고채하고 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자가 정확하게 연동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고채가 4.3이라는 얘기는 뭐 이게 충격적인 것이 이 상황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6%, 7%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신규가 7%라고 하면은 대출을 10억 낀다고 하자고요. 죄송한데 그럼 1년에 7천만 원이 이자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냐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정도면 이제 그냥 월세를 살아도 그렇죠. 뭐 물론 집을 사는 것과 월세는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월세를 살아도 보통 뭐 10억짜리 집이 700만 원, 600만 원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 금리를 감수하면서 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정도 구간이 되면 은행에만 맡겨놔도 뭐 5% 나오니까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집을 사는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분자 분모 그런 공식에 따르면 이제 월세 폭등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승보다 지금 다른 이슈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부동산에 좋아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면 부동산 그냥 무조건 폭등해요. 인플레이션 왔다 하면 무조건 부동산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요. 그럼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분모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월세는 상승시키나 가격은 떨어뜨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자유시장 경제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기준금리 인상 등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그냥 박살나기 마련이다.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원자재가가 폭등을 해서 뭐 건설을 못 한다. 뭐 혹은 뭐 어디는 뭐 아예 자빠졌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중국 같은 데서는 건물을 짓다가 그냥 야반도주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앞으로 미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공급 가격에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신규 주택이라는 거는 미래에 나타날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된다고 하면은 미래에 나올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미래에 나올 주택들이 공급이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죠. 지금 당장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저는 그럼 미래에는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높다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짓는 가격 자체가 과거 대비 1년 대비 그러니까 10% 20% 올랐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나중에 정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래에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게 가격이 이제 마켓에 출하된다고 했을 때 3, 4년 후에 같은 레벨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15억이 되는데 구축 주택이 만약 13억이라고 하면 이게 15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올라가겠죠. 14억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전망은 당분간은 안 좋지만 뭐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회복을 해요.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 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매도 호가가 약간의 팁인데 마켓이 상승일 때는 매도 호가가 실제 가격보다 높아요. 높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은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매도 호가 최저가가 가격보다 낮아요. 예, 이것보다 낮게 나오는데도 안 사는 거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정체기에서 매도 호가와 가격의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이게 예.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뚫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예. 매도 호가 나오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같은 평형대 최저가를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꾸준히 트래킹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그 매도 호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지가 않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진짜 찐 데이터고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